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경기 라리가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헤타페 대 이제 오사수나. 자,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 네, 이 정도로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원정에서는 뭐 매경기 지금 멀티 실점을 하면서 좀 불안한 그런 수비를 보이는 반면 이제 홈에서는 좀 실점 없이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헤타페는 이제 매 시즌 그래 왔듯이 홈에서는 좀 굉장히 수비가 이제 좋은 편이고 이번 시즌 역시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온전히 리그에만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오사수나가 어느 정도 좀 라인업을 풀 라인업으로 좀 들고 올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좀 근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뭐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굉장히 좀 템포가 느린 편에 속해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 전개나 즉 연계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헤타페보다는 오사수나가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공격에서는 오사수나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아직까지 지금 헤타페가 홈에서 패가 없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오사수나 상대로 최근 5경기 3승 임무로 가 면무로 보일 만큼 현재 지금 헤타페가 오사수나한테 상성상 좀 많이 강했어요. 자, 하지만 이게 지금 헤타페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팀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오사수나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가 먼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헤타페가 뭐 역배를 받았으면 모를까, 정배를 이제 받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헤타페 승리를 본다면은 헤타페가 이제 득점을 한다는 전제 하에 보는 건데, 현재 지금 헤타페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일단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약간 좀 의문인 상황이긴 해요. 그만큼 헤타페의 뭐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솔직히 정배당인 그런 헤타페 승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오사수나 요거는 프랜스 볼게요. 왜냐면 오사수나도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오사수나 사이드를 보고 그 대신에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왜냐면 이제 오사수나가 이제 헤타페 상대로 최근 이제 이긴 전적이 없기 때문에 뭐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잡이도 괜찮아 보이고, 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헤타페랑 이제 오사수나에 대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알메리아. 자, 우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패로 좀 다소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지금 3실점 이상을 하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줄곧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번 시즌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와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죄다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 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 상대로 이제 멀티 실점 이상을 할 만큼 좀 수비는 많이 견고하지 못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비에서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가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좀 많이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두 팀 다 수비는 좋지 못하지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에서 공격력은 살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역시 공격 전개는 어느 정도 좋고 좀 득점 기회도 좀 잘 만들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약한 비아레알 상대로 좀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재 양 팀의 이런 공수 모드를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사이드로도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이제 충분히 득점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고,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원정 알메리아의 그런 경기력은 그렇게 솔직히 믿음이 안 가고, 그나마 이제 홈인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비아레알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까지 같이 볼게요. 네, 비아레알 승에 2.5 기준 오버. 네, 자 이렇게 이제 비아레알이랑 알메리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세리 A 칼리아리 대 이제 우디네세.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양 팀 다 이제 기존 전력들의 그런 결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선 뭐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즉 라파둘라가 결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전 수비수나 공격수들의 결장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팀 내 핵심 공격수였던 이제 베투까지 이제 이번 시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디네세의 전력은 많이 좀 이전보다는 약해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라인업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지금 양 팀 다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득점력도 좀 많이 저조한 상태예요. 네. 왜냐면 이제 양 팀 다 지금 뭐 최근 3경기 1득점을 할 정도로 뭐 경기당 지금 평균 1득점 미만일 만큼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공격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우선 이제 우디네세가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플레이 성향 자체가 우디네세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칼리아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만 지금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격 전개도 다소 좀 미흡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골 결정력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좀 공격에서 약간 삽질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 시도는 많은데 그렇게까지 좀 영향가가 있는 그런 공격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디네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우디네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결장자가 많고 그리고 흐름도 안 좋은 그런 원정 우디네세 정배를 보기는 저는 좀 약간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홈에서 칼리아리가 분위기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칼리아리 사이드 볼게요. 네, 칼리아리 프랜승. 네, 그리고 뭐 만약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그래도 한 무승부도죠.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몬차 대 이제 레체. 자, 우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이제 원정에서는 전패한 대신 그래도 홈에서는 1승을 챙긴 상황입니다. 자, 물론 뭐 아직 이제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좀처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일단 원정 성적이 뒷받침이 해줘야 이번 시즌 어느 정도 좀 이전 시즌처럼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지금 몬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승 1무로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수 조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홈에서는 좀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원정에서도 최근 뭐 공격이 좋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레체보다는 점유율 면에서는 우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또 레체의 그런 공격이 매섭기 때문에 몬차 역시 좀 홈에서는 비교적 좀 안정적이게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어느 정도 좀 수비를 잘 정돈을 하면서 좀 더 약간 안정적인 방향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팀은 레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 뭐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이 요즘 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레체가 이제 몬차에 비해서는 훨씬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좀 성적이 안 좋았던 레체가 지난 시즌에도 몬차 상대로는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나름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은 이제 현재까지 레체가 지금 몬차보다 경기력이랑 분위기가 더 좋다 보니까 이영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이긴 해도 지금 최근 기세가 좋은 그런 레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좀 고려사항은 원정에서의 그런 레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것도 이제 만약에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이걸 레체 프랜승 볼게요. 레체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죠. 네.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체 프랜승의 무승부.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 다 뭐 결장자는 없지만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사소올로에서 영입한 그런 막심 로페즈가 이제 출전 정지로 인해 아직까지 이제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이적생을 좀 계속해서 좀 나름 이제 주요 공격 라인에 좀 활약을 할 만한 그런 선수를 지금 못 쓰는 거는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큰 입장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공수 방면에서 모두 좀 최악의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이제 공격 전개도 안 될 뿐더러 수비도 굉장히 좀 허점이 많으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후반 내내 좀 일방적으로 인터밀란한테 좀 많이 밀렸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2승 1패로 이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는 경기든 이기든 경기든 상관없이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이번 시즌 좀 초반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공격 전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는 아탈란타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최근 피오렌티나의 좀 측면이 많이 좀 좋지가 못해요.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아탈란타 상대로 좀 측면에서 많이 뚫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탈란타가 좀 측면에서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좀 측면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큰 그런 피오렌티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뭐 공수 밸런스도 저는 뭐 아탈란타가 지금 더 좋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경기력 또한 이제 피오렌티나에 비해 크게 밀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너무 좀 무기력하게 대패한 게 이번 경기에도 좀 어느 정도 악영향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아탈란타 사이드 볼게요. 아탈란타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로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일단 이제 세리A 경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 경기. 자, 로리앙 대 이제 모나코.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네,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릴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긴 했지만 그 외의 경기들에서는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좀 굉장히 기복이 심한 편이라고 봐요. 그만큼 지금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로리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직전 경기까지 뭐 매 경기 3득점 이상을 하면서 지금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공격력을 앞세워서 현재 지금 리그왕 단독 1위에 오른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초반부터 기세가 무서운 그런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모나코가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좀 로리앙 진영에서 어느정도 좀 볼을 점유하는 그런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좀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라인을 많이 올리면서 좀 상대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제 지난 경기들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면은 좀 로리앙 진영에서 좀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모나코가 주도권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가 일단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창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공수 전환이 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로리앙이 이제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노리는 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최근 지금 홈에서 로리앙이 좀 끈끈한 수비를 보이긴 하지만 약간 현재 그런 공격 흐름 그리고 경기력 등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원정이긴 해도 이 경기는 그래도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만약에 분석 결과를 봤으면은 모나코 승 한번 보고,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나코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대 이제 몽펠리에. 자, 우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 2연승 중으로 이번 시즌 역시 홈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정보다는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그런 스트라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 중으로 좀 다소 분위기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그런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수비도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재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팀 컬러는 이제 지난 시즌과 굉장히 좀 비슷한 그 몽펠리에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 역시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두 팀 다 일단 볼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봐요. 뭐 어느 한 팀이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우세하다 약간 이럴 것 같진 않고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가져갈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홈에서 템포 조절하면서 나름 좀 안정적으로 그런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몽펠리에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좀 더 몽펠리에가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가 홈에서 좀 안정적이게 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몽펠리에가 좀 어느 정도 빠른 템포로 계속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도 좀 몽펠리에의 그런 빠른 템포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현재 지금 연패 중인 몽펠리에보다는 홈에서 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스트라스부르크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홈 2점까지 고려를 해서 스트라스부르크 쪽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오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바 보는 경기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스부르크랑 이제 몽펠리에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르몽 대 이제 낭트. 자, 우선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지금 1명 정도가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이번 시즌 아직 출전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그런 좀 선수들 결장자도 좀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낭트의 좀 결장자 누수는 좀 어느 정도 많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이제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리그에서 1무 3패로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툴루즈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 0으로 지던 경기를 극적으로 이제 2대 1 무승부를 만들면서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에서의 약간 그런 좋은 흐름이 이번 경기에까지 약간 좀 영향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모나코와 마르세유 상대로 연달아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기대 이상의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지금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수비가 이제 많이 불안한 팀은 특히 이제 원정에서 더 많이 좀 피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낭트가 뭐 원래부터 이제 원정 경기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원정 낭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클레르몽이 좀 더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만약에 뭐 주도권을 갖는다고 하면 그래도 홈인 클레르몽이 좀 더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역습을 통해서 좀 빠르게 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일단 이제 다만 뭐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원정 경기력이 좀 현저히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홈에서도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원정 수비 역시 지금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약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두 팀 다 좀 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좀 불안정한 그런 낭트보다는 그래도 클레르몽이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승패 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클레르몽 사이드 볼게요. 클레르몽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한번 오버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레르몽과 낭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툴루즈.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이 정도로 지금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는 좀 3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복 없는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뭐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에서 이제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수비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은 그런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는 다소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마르세유 상대로 많이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분위기, 경기력 모두 뭐 마르세유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툴루즈 상대로 최근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승. 네, 그리고 이거는 기준점이 이제 3.5 기준인데, 솔직히 이제 지난 시즌 토대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솔직히 좀 오바를 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지난 시즌이었다고 하면은. 왜냐면 지난 시즌에는 이제 툴루즈도 굉장히 좀 공격력이 많이 물이 올랐고, 그리고 마르세유 역시 좀 수비가 많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타전으로 흘러갈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마르세유가 굉장히 좀 수비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툴루즈 역시 이제 이전보다는 다소 좀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마르세유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세유랑 이제 툴루즈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한 3경기 정도만 한 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첼시. 요거는 저는 많이 본다고 하면은 요 본머스 사이드 한번 볼게요. 본머스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름슈타트 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요거는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한번 원정이긴 해도 네, 승 한번 보는 경기. 왜냐면 이제 다름슈타트의 지금 경기력이 완전 좀 최악이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가 원정에서 다소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름슈타트 상대로는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뭐 배당 대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한번 네, 보는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대 이제 엠폴리. 네, 요거는 뭐 이제 로마 승.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로마의 폼이 좀 많이 성적이 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3경기까지 한번 네,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